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가볍게 수험생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아마 연휴 끝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나 연휴 동안 뭐 했지? 하는 허무함에 휩싸여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연휴 동안에 너무 모든 걸 놔버렸다가 다시 잡으려니까 마음도 안 잡히고 공부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에 우왕좌왕 하시고 계실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험 기간을 5년 동안 겪으면서 연휴를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연휴 스트레스 없이 연휴를 보내고 또 연휴 이후에 정상적인 나의 수험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연휴는 아니든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저는 수험생 때 추석이나 설 당일에만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었고, 그것도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하면 학원에 가는 쪽을 택하는 수험생이긴 했지만 놀고 싶은 마음을 모르진 않거든요. 일단 지쳤으니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놀고 싶다보다 좀 더 클 텐데, 그 쉬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막 일부러 더 많이 잔다거나 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나를 쉬게 만든다라는 거는 올바른 휴식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휴식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조금 느슨한 하루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더 해본다거나, 아니면 해야 하는 일 중에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생활 패턴을 와르르 뭉개뜨리고 새로 연휴용 스케줄을 짜는 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휴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사람이 살던 대로, 이게 바른 생활을 살던 대로 사는 걸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한번 망가진 패턴을 그 망가진 패턴대로 가져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전업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전업이어서 내가 하루를 운용하는 것이 자유롭다면 더더욱이 연휴에는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셔라. 절대 바꾸지 마시라. 차라리 낮에 좀 놀면 놀지, 자는 시간을 줄여서 더 논다거나 자는 시간을 과하게 늘리는 일은 지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 이미 연휴 동안 그렇게 생활 패턴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이미 연휴는 끝난 이 시점에서 그럼 나는 뭐 망했으니까 끝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자는 시간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는 무조건 내가 평소에 자던 시간에, 아니면 평소에 자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주무세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괜찮고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자거나 평소에 자던 시간에 맞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또는 평소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최대 1시간 정도 더 자겠다라는 마인드인 건데, 아니 생활 패턴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더 잘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라리 조금 더 쉬어줘서 생활 패턴이 정상으로 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리해서 나 이번에 너무 놀았어 연휴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 밤을 새서 이걸 메꿀 거야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큰 여파, 좀 더 큰 여파 해서 피로도는 점점 더 늘게 되고, 시험은 다가오는데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그럼 내 멘탈 건강도 좋지 않은데 내 육체 건강까지 좋지 않은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30분에서 뭐 정말 많이 한다면 45분 정도 더 많이 자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평소에 주무시던 시간대에 주무시는 걸로 맞춰주시고, 일어나는 것도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거나 그거보다 조금만 늦게 일어나자, 그래서 나를 좀 쉬게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해보실 만한 방법은, 이제 좋아하는 과목들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 내가 기존에 조금 잘했던 과목들을 순서상 앞에 둬가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연휴 동안 생활 패턴은 뭐 괜찮아, 근데 난 너무 즐겁게 놀았어, 막 뭐 간만에 시골에 내려가서 본가에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하고 왔어, 그래서 공부가 더 이상 재밌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좋아하는 과목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서, 아, 나 그래, 이 공부를 이래서 시작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즐거워하면서 공부했었지를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복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유아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모두 성인이고 성인 수험생이잖아요. 성인이라 함은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오늘 탱자탱자 놀 거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탱자탱자 논 내 이 나이대 이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시면 노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은 오늘을 알차게 잘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야 10년 후, 20년 후에 합격한다. 뭐 고위공직자가 된다가 그래, 너 그때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언가 하기 싫다, 게으르고 싶다, 나태하고 싶다, 뭐 더 이상 뭐 아무런 의욕이 없다 할 때는 그 의욕이 없는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미래의 나를 바라봤을 때 괜찮을 것인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수험생들이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자기의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연휴 후에야말로 이 마음을 한 번 더 다잡아서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복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왜 했는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동기부여도 한 번 더 하고 연휴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는 다 푼 상태에서 이제 의욕과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다소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막 편하지만은 않지만 수험생이고 내가 성인 수험생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을 누군가가 짚어줘야 돼요.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랑 가득하고 막 자기계발서의 표지 같은 그런 달콤한 멘트들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연휴가 끝났을 때는 이제는 달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은 전달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달려야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연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7급 접수예요. 7급이 접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대 7급 시험도 정말 고시라는 소리고 7급 1차를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 않았다면 진짜 큰일이 났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5급도 이제는 기본 강의가 곧 열릴 거란 소리예요. 기본 강의가 열린다 함은 이미 기초입문부터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필세 기본기를 쌓아서 올라온다는 소리고 2차 과목이라면 1순을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내가 이제 각 교재를 봤을 때 이 내용을 외우고 있진 못해도 이 내용이 무슨 소린지는 알고 있는 단계까지 왔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7급이라면 2차는 더 발등에 불이 뜨거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합격선까지 2차 실력을 올릴 사람들은 다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필세 벼락치기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차도 2차도 다 안 해놓은 상태에서 연휴 끝났다고 마음이 풀어져서 늘어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로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객관적이고 남들과 비교하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냉철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5급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상적인 예시처럼 기본을 숙지한 상태이고 기초입문을 들으신 상태이고 일 수 있고 7급 1차 준비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7급 2차도 합격선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이 시기가 그렇게 다 준비가 끝난 분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2차는 이제 필셋을 집중하다 보면 휘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아갈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거를 누가 더 1차 끝난 이후에 빨리 끄집어 와가지고 이걸 떠올리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고리들을 걸어두셔야 돼요. 이 파트에서 이게 포인트였고 내가 이 파트를 못했어서 이걸 이렇게 외웠었다는 거를 기억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걸 아카이빙 해두시는 거죠. 5급이라면 2차 비중은 지금 굉장히 높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1차 비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7급이 좀 더 많이들 급하시니까 필세 제 컨텐츠를 7급 분들이 많이 이게 신청해서 받아보고 계시긴 한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시점에 5급 수험생들이 많이 핏셋 컨텐츠를 접하고 익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매번 그냥 아쉬워만 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제 영상과 블로그를 보시는 5급 수험생들만큼은 무조건 정말 미리미리 지금부터 1차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1차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2차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되 무조건 1차를 조금은 끼워 넣으셔라. 딱 요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말이 많아졌는데 일단 연휴 잘 보내셨으면 이제 연휴는 끝났어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연휴에 놀았으면 나 잘 놀았다. 연휴에 공부했으면 나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생각한다거나 무언가를 더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험생인데 어버이날 어떡하지? 이렇게 심란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적인 걸 원하신다면 내년에 드리겠다고 하세요. 내년에 합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수표라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부모님도 아시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합격할 거야 라고 자녀가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으실 때가 있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신다는 걸 이제 정말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저도 느꼈고 또 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수험생인데 어버이날이 되니까 괜히 위축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울해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나 합격하고 진짜 좋은 거 해줄게 기다려 약간 이렇게 당차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면서 오늘은 가볍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앞으로 또 진행되는 제 서비스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제 메일링이 연휴 동안 오픈율이 아주 떡락했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대 공부 놓지 마시고 앞으로 쭉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생활 패턴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메일 열어보시면서 핏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1, 2차 밸런스 지켜가면서 공부하신 다음에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어떤 걸 공부했었지? 보실 때 메일 한 번 더 보시고 저는 딱 이 방법을 제일 강력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꼭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